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입주장이 펼쳐지며 잔금을 치르기 어려웠던 이 집주인들이 급매를 내놨던 것과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서울 신축의 힘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수요일 저희를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도 그렇고 특강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직업이 정말 행복한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뿌듯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해졌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기다려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야 하는지, 또 집이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는 도저히 안 올라간다, 갈아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요즘 소장님께 좀 도움받아서 정말 기쁘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방송 중에 상담도 큰 몫을 했겠지만 또 다른 자리가 또 한 몫을 톡톡히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세미나 자리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방송에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특강하고 전화 상담,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세미나는 다릅니다. 이제 세미나는 완전 모든 걸 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기 잘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강남이나 서초나 한강 라인의 재개발. 왜? 적은 돈으로 나중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요. 바로 강남, 서초, 한강 재개발, 그것도 소액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별로 서울 전체 재개발이나 또는 일반 아파트, 자,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금액대별로, 지역별로 이거 일일이 다 특강에서 싹 설명하고요. 1:1 맞춤 상담까지 딱 마무리를 지으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몰랐을까요? 라는 말이 그냥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믿고 목요일 날 2시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스 요리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미나 코스 궁금하시다면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다른 곳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경매인데요. 경매 강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어서 설명 짧게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이거예요. 확실하게 재개발이 맞아요. 서울 재개발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매 대상들이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단독 다가구 빌라,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기 전에 또 매주 하는 순서가 있죠. 부동산 인기 급상승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 바로 들려주시죠. 네, 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이번 주에는 월간 단위의 KB 시세를 뽑아봤어요. 월간 단위의 KB 시세 보니까 이게 0입니다. 0인데 자, 올해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까지 나와 있는데 노란 게 서울이에요. 어때요? 겨울에 잠깐 주춤하더니, 그렇다고 이 빨간 선이 0선인데 0 밑으로 빠진 적은 없어요.
자,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지금 그래프예요. 어떻습니까? 자, 매월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월. 수도권도 겨울에 잠깐 0 밑으로 내려왔지만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안타깝지만 지방은 계속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네요. 자,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거래량 추이예요. 오, 1월달, 2월달, 3월달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4월은 마감이 안 됐어요. 4월은 1월이나 2월 정도 수준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줄었어도 여기 왼쪽 보면 4월 달에 집값이 더 뛰었죠. 자, 이번에는 재개발. 너무 어려워요. 딱 세 가지만 우선 알아둡시다. 세 가지만. 자,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세대 비율을 좀 알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동의서 징수한다 할 때 빌라 다세대가 많으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게 60이든 70%든 동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 금방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독이나 다가구는 현금 청산되면 손해니까 잘 안 해줘요. 두 번째, 아파트 시세. 제일 중요하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냐. 자, 비싼 곳으로만 재개발, 재건축을 접근해야 돼요. 싼 곳들은 별로 먹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노후도. 자, 당연히 노후도. 이게 노후도가 눈에 보이는 노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의 노후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세대 비율, 아파트 시세, 노후도. 자, 컴퓨터에서 두드리면 다 AI로 뜹니다. 대단한 세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한 곳이 주로 어디겠어요? 강남이나 용산, 한강변 일대예요.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다음 보면 이거 좀 한번 더 설명해 주려고 끌고 왔어요. 자, 지금 A라인, B라인, C라인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반포, 잠원, 여기가 압구정이에요. 동그라미 친 데가 압구정. 그리고 여기가 청담입니다. 바로 이 A라인이 집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10년 전에는 이 강남 여기 인근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했어요. 여기 C쪽 밑으로 내려오든 A쪽 한강 쪽이든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벌어졌어요. 2배.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벌어질까요? 4배로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지금 2배죠. 에이, 이제 쫓아가겠지. 안 그래요. 얘도 갑니다. C도 많이 가지만 A를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빠졌는데, 여기 지금 A 바로 위에 빨간색 한번 더 그어볼게요. 여기도 A라인이에요. 강남도 아닌데 왜 강남을 제끼나요? 밑에 있는 걸 제낍니다. 알았어요? 강남도 아닌데 강남을 제낀다고요. 자, A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도 A예요. 여기 이촌동, 한남, 성수 잊지 마세요. 여기는 웬만한 대치, 도곡 여기 제낀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A라인이면 B라인은 대략 바로 밑에가 되겠네요. 강남 바로 밑에 있는 방배. 그 다음에 아파트는 많지 않지만 노년, 삼성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B 정도 돼요. A가 100억대를 간다면 B는 한 6, 70억 정도는 가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C입니다. C 이외에는 비싼 곳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C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치, 도곡, 개포, 여기는 C 정도 돼요. C는 대략 40억, 50억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C, 여기 송파의 잠실만 C입니다. 잠실, 한강라인인데, 같은 한강라인인데 강남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 자, 이 위쪽 라인 위에, 자, 강북의 약간 한강 위쪽에 있는 것도 C고요. 특히 여기 서울역 있는데 주변, 자, 서울에 재개발 많죠. 여기도 C고, 여의도도 C에 들어갑니다. 제가 제 입에서 꺼내지 않는 지역은 일단 A, B, C에 바뀌기 때문에 상급지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면 서울, 경기도, 지방 시세 흐름. 잘 보세요. 자, 서울하고 경기도 광역시가 있어요. 2013년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이 4억 정도 했어요. 평균이. 되게 쌌죠. 경기도는 2.5억, 광역시 2억. 근데 이게 21년 꼭지 찍을 때 봤더니 12억까지 뛰었어요. 자, 지금 7억, 경기도는 5억.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뛰었고 경기도, 광역시도 꽤 뛰었어요. 그런데 자, 22년 이렇고
폭락을 한 번 한 이후에 현재 시세 봤더니 서울은 신고가 찍어서 15억까지 왔습니다. 21년보다 높아요, 서울은. 근데 경기도는 똑같네요, 가격이.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5억에서 4억으로. 자, 이걸 밑으로 봤더니 서울은 현재 10억이었다면, 옛날에 10억이었다면 자, 폭락장에 5억이었고 결국 지금은 15억까지. 많이 뛰었네요. 자, 앞으로도 미래도 전망이 밝아요. 경기도는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다가 그대로 10억. 자, 지방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10억짜리가 같이 있다라는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가격이 똑같진 않죠. 이번에는 자, 경기도에 잘 사는 8곳과 서울 잘 사는 8곳. 여기 보세요. 송도, 평촌, 과천, 위례, 판교, 분당, 광교, 동탄2의 역세권 이렇게 8곳을 주로 신도시 중심으로 펼쳐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비싸죠. 자, 15억부터 한 10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억 사이까지 다 펼쳐졌어요.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자, 경기도에서 비싼 8곳.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 투자로 생각한다면 그 돈으로 여기 살지 마시고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어디로?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한 이쪽으로요. 여기가 어디냐? 자,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적어도 이 한강 라인의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더 유리해요. 지금은 가격이 같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서울이 훨씬 많이 뛴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당장 갈아탈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외곽인 인천, 파주, 양주, 안산, 오산, 평택, 안성. 여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장기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광역시 외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도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이 대부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투자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지역적으로 유형을 볼게요. 자, 주택이 아닌 것은 다 90% 안 좋아요. 토지,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도를 하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주택은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도 안 좋아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세대 등. 다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얘들은 재개발일 경우는 아파트보다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홀로 세대수가 적거나 외곽에 있거나 값이 지나치게 싸거나 지방에 있거나 얘들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이번에는 가치를 따져볼까요? 호재가 전혀 없는 곳, GTX, SRT, 재개발, 재건축, 산업에 호재가 없는 곳들은 좀 조심. 자, 서울,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들, 실제로 거리 먼 곳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교통상으로 먼 곳도 별로. 주요 가치, 입지, 주거타운, 공급, 그 다음에 과잉, 인구 증감, 바로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월간 아파트 거래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의 특징 3가지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제 서울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지역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또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막히는 구간이 나오실 겁니다. 이럴 때는 세미나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8일 연휴가 지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1부와 2부 나눠서 이렇게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지만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참석하셔도 좋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경매 강의까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5월 7일 방금 세미나보다 하루 전날에 진행이 됩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는데 선착순 마감이라는 부분 체크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또 채널 돌리신 분들도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용산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여기가 되게 속도도 빠르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투자 금액도 한 4억대로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청파동이나 서계동, 원효로, 효창동, 호암동 이런 그 용산 일대에 재개발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건지 네.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지금 이제 용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중에 어디 지역이 제일 괜찮을지 소장님께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요. 자, 저희 방송 자주 보시죠? 자주 그래요. 보고 있어요. 네. 제 방송만이 아니라 박스경제TV 이거 부동산 가이드 보시면 아마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최고의 투자처를 찾을 거예요. 네, 자, 여기 한번 감사합니다. 보실래요? 네. 용산 진짜 용산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용산은 지금 속도가 여기가 한 10년, 15년 끌고 왔던 곳인데 이제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선 말씀하신 곳 보니까 여기에 중심은 누가 뭐래도 서울역이거든요. 한번 일단 전철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서울역이고 여기 이제 애호개역이 있고 애호 여기에 공덕역 공덕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지 여기는 신용산 뭐 용산 숙대 입구 뭐 이 정도 효창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역은 다 제가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자, 이쪽 여기가 서계동이거든요. 자, 서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청파 2구역 밑에가 청파 3구역.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된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청파 1구역. 그리고 또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이렇게 해서 자 청파 3가 역세권 개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효창공원 자 앞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원효 1가 원 1가 왼쪽이 효창공원 앞역 효창 역세권 시프트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리고 그 빛이 3080 공공개발이죠. 3080 그리고 리벌 삼성 바로 밑에 여기가 원효로 4가 바로 그 2가 원효로 3가 지금 제가 다 그려놨어요. 여기 지금 재건축 있고요. 동호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동호암 1 동호암 2 동호암 3 여기가 후암동이에요. 자, 왜 이렇게 다 일일이 그랬냐면 여기 지금 적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15년 됐는데 재밌는 건 여기가 지금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 지금 들리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지금 이 정도면요. 10년 15년 걸쳐서 조합 설립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는 짧으면 7년, 길면 10년 안에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시점에서는 아시다시피 입주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40억 코스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무려 10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내겠죠. 대지 지분이나 공시 가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해하기 쉽게 나누려면 색깔로 좀 바꿔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청파 있는 데까지 여기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자, 선명하게 보이죠? 서계 청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원효로 1가부터 3080 이쪽을 자 B라고 할게요. B. 그리고 한강에 가까운 원효로 3, 4가를 C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암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 설립이 됐거나 자 물론 원효로 4가 3가는 조금 더디긴 한데 대신에 한강에 붙어서 사람들이 선호하죠. 투자 금액도 막 6억 넘게 들어가고 자 그럼 누가 좋냐? 뭐 이거는 건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물건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심지가 이건 줄 알아요. 국제업무지구. 물론 국제업무지구 대단한 호재 맞아요. 호재 맞지만 중심지는 서울역이에요. 자, 서울역이 중심지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단 국제업무지구에 근처에 있던 좀 떨어져 있던 한강이 그냥 영구 한강 조망권이다. 그럼 걔를 이길 게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원효로 3, 4가가 일부는 한강 조망권이 되겠지만 산호 아파트랑 그 뒤에 있는 또 재개발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가려요. 그래서 일부 조망권밖에 없고 90% 이상은 다 가릴 거예요. 조망되는 것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C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하세요. 뭘 잡아도 후회 안 합니다. 여기는 다 좋아요. 제가 다 좋다는 전제하에 A. 자, A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C. 속도는 약간 느려도 C. 여기 한강 원효로 3가. 여기. 그 다음에 B. D 순입니다. 후암동이 왜 자꾸 뒤로 밀렸냐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서울역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하지만 저희 개인적 생각은 A하고 C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판단돼요. 물론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의 다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 됐는데 이제 동의서 징수하는 것들도 눈에 보여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질문 있으시나요? 그러면 A 그 서울역 쪽이 더 원효로보다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얘들은 네. 세대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딱 봐도. 네네네. 단 예외가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네. 것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각도로는 많지 않아요. 자, 네. 한강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조건만 있으면 자, C가 낫습니다. 그 매물만. 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의 주신 곳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서울역을 조금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청파 쪽을 1순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원효 쪽에 이제 한강 조망이 확실하다면 원효 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는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잘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강남과 서초 외곽의 30평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세곡동, 세곡푸르지오, 내곡동, 서초 더샤포레, 우면동, 서초힐스, 자곡동, 강남 한양 수자인 중에서 고민입니다. 네. 매수 우선순위를 말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4군데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의 아파트 어디가 조금 더 나을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지금 찾아보는 중인데요. 우리 선생님 강남 일대 외곽만 다 훑으셨어요. 네. 강남 일대 외곽을 훑었는데 우선 여기가 양재 시민의 숲역하고 청계산역 그리고 수서역 이 사이 반경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자, 네. 굳이 따지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곳이 이제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왼쪽부터. 네. 지금 이제 여기 서초 힐스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이걸 서초 힐스, 힐스라고 할게요. 네. 그 유명해요, 얘도. 서초 힐스. 그 다음에 청계산역, 여기 더샵 폴에, 더샵이라고 할게요. 네. 더샵.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중심지라면 강남에 완전 산이죠, 여기. 네. 산 근처에 있는 곳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서역이 여기 있는데 수서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한양 수자인. 여기는 이제 한양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양. 네.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좀 더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 네.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 다 외곽인데 솔직히 전철에서는 멀어요. 전철역을 굳이 별표를 쳐갖고 한다면 수서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청계산 입구 여기고요. 청계산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양재 시민의 숲이에요. 예. 양재 시민의 숲. 자, 지금 별표 친 거에서 그나마 더샵은 가까운데 생각보다 여기 산이 있어갖고 좀 돌아가야 돼요. 자, 여튼 가까운 곳은 없네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가격대는 또 여기가 외곽이긴 해도 한 15억에서 18억 사이예요. 네. 크게는 15억에서 20억.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자, 30평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신축이거나 준신축이고요. 자, 세곡동, 내곡동, 우면, 그다음에 우면동, 자곡동. 거기가 서초구하고 강남구의 외곽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선 이것부터 말할게요. 얘들이 세대수는 많아요. 네. 17억, 16억, 17억, 18억에 잡을 가치가 있냐? 좋아요. 왜 좋냐? 강남구 서초구라는 게 상당한 메리트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네. 아니 얘가 막말로 강남 서초인데도 불구하고 전철이 머니까 가격이 이렇게 싼 거예요. 맞죠, 제 말? 네. 전철이 가까웠다며 어떻게 10억대가 돼요? 이거 볼 것 없이 5억이나 10억은 가볍게 뛸 거예요. 전철이 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얘가 장기적으로 이제 입지 면에서 더 뛰느냐 그 가격대에 있어 저는 아주 좋게는 안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강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즘은 강남 중심 이런 개념보다 한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강남에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금액대로 잡는 것은 중상까지는 돼요. 이해가셨나요? 네. 잡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자, 그러면 누가 더 좋냐? 금액대가 좀씩 다르긴 한데 이게 한양이 제일 비싸요. 자, 여기 한양 수자인이 수서 여기 아주 교통의 요지죠. 거리는 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만 전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차도 뭐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근처에 아파트도 많아서 한양이 1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양 중심으로 우선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더샵 옆에 포레스타라고 있어요. 서초 포레스타 2단지 뭐 3단지 있는데 얘보다는 포레스타가 좀 나아요. 대신에 가격은 약간 더 비싸요. 네. 한 2억 정도 더 비싸나 그래도 얘를 조금 포레스타 시리즈라고 할게요. 왜냐면 1차, 2차, 3차 쭉 있으니까 이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샵이라고 쓰겠지만 더샵 또는 포레스타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얘는 비슷해요. 누가 뭐 더 좋다라고 이걸 구분하는 게 좀 그래요. 푸르지오와 힐스는 비슷하다. 푸르지오 또는 힐스, 서초 힐스나 자 푸르지오는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전철기 양재 시민회역, 숲역, 청계산역, 수서역 그러면 강남 서초의 남단이잖아요. 맞죠? 예. 남단이고 우선 위에 보이는 게 양재역, 매봉역 여기도 남단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윗선에서 있네요. 자, 전철에서는 거리가 멀어도 그래도 강남 입지라는 면에서 저는 이 순서로 추천할 거니까 잘 참고해서 매수하세요. 네. 자, 도움 되셨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 외곽이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구역상 서초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일단 수서와 가까운 한양 수자인 1번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더샵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샵보다 그 근처에 있는 단지를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또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마포 성산시형 23평 아파트와 네. 청량리 미주 32평, 응봉도 대림일자 26평 모두 재건축 단지들인데 예.
입지와 세대수 감안해서 어디를 매수해야 할까요? 마포와 청량리 두 군데 중 고민이시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 저희 소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포는 성산 시형이 23평이고 청량리 미주는 32평. 32평이고 하나는 어디예요? 응봉동. 그래, 응봉동. 대리밀차. 대리밀차. 예. 26평. 알았습니다. 그 셋 중에 누가 좋냐?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나도 맞출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돼요. 시각을 넓힐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마포부터 볼게요. 자, 성산 시형, 성산동. 여기가 재밌는 게 이렇게 쭉 전철이 X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우. 자, X자 모양 맞죠? 자,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여기에 업무지구가 많아요. 디지털. 여기에요. 여기는 가좌역이고요. 가좌. 자, V자 모양의 여기 위쪽은 여기가 수색역이고요. 수색. 여기가 증산역입니다. 증산역.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성산시형이 있는 월드컵 여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역만 써놨어요. 역만. 그러면 이제 성산시형이 어디냐? 되게 커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여가고 월드컵 얘를 사이에 있어요. 엄청 큽니다. 성산시형인데 잘 보면 운 좋으면 어때요? 한강이 보이죠? 거리는 좀 있어요. 거리는. 물론 이쪽은 건물이 또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려요. 여기는 공원 쪽은 아마 공원 쪽을 바라보는 것들은 공원 내다보면서 마치 서울숲을 비껴서 거기를 뛰어넘고 한강이 보이듯이. 대박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일단 여기가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수색역 증산역.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는데 30평대가 지금 대략 한 14억에서 한 17억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수색 증산 뉴타운 얘는 은평구에 들어가기는 해요. 외곽인데도 새 거라서. 자, 그리고 여기 북가자동, 남가자동 이쪽은요 이미 입주가 됐습니다. 입주가 됐어요. 여기는 서대문구에 들어가요. 여기는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해요. 가재울 있는데 아파트가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됐는데 얘들은 역시 10한 4억에서 10한 6억 정도 더 가는 것도 있고 이 정도 사이에 해요. 상당히 좋네요. 자, 가격이 비슷하네요. 그러면 여기 성산시형은 더 갈 것 같아요? 덜 갈 것 같아요? 얘들보다. 교통이 좋다고는 할 수 그렇죠. 교통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갈 것 같죠? 네. 새 거잖아요, 새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요. 이쪽에 상암 월드컵 단지들이 있어요. 월드컵 단지. 월드컵 단지도 막 10 몇 단지까지 있는데 여기 쭉 있는 거예요, 얘들이. 얘들은 오래됐는데 아시죠만 쟤들은 구축이라고 10억대 초반 좀 싸요. 초중반. 그치만 얘들은 일단 나중에 지어지면 20억은 가뿐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한강을 바라보면 더 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입지 분석은 해드렸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개니까. 자, 한번 또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또 얘를 타고 또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청량리. 좋습니다. 청량리 질문 마침내 나왔네요. 청량리가 한강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강북 북부권에서는 특히 동부권에서는 1등 자리입니다. 넘버 원 자리예요, 청량리가. 자, 이거를 청량리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청량리역이에요. 청량리역. 여기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는 이거예요. 자, 뭐냐면 롯데캐슬 스카이 L65. 왜 L65가 붙었냐면 65층이다 이 말이에요. 얘 거의 18억에서 20억 정도 해요. 30평대가 20억 찍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청량리 일대는요, 레미안 크레시티도 뭐 상당히 지금 비쌉니다. 15에서 16, 7억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질문 중 곳이 미주예요. 바로 청량리 미주.
이 미주 아파트 30평대입니다. 아까는 25평이었잖아요. 성산은 23평이었잖아요. 얘는 30평대. 대신에 평수가 크니까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유리하고, 다만 사업성은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15억, 16억까지 갔던 게 11, 2억이에요. 가격이 비슷해요. 지금 23평하고 지금 마포 성산 시형하고. 그러면 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주변에 청량리 근처에 전철이 15개가 넘어요. GTX만 해도 2개나 지나가고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쪽에 자 4구역이 있고요. 재개발 4구역이 있고 9구역이 있어요. 이 뒤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미주 바로 위에 자 8구역이 있고요. 여기에 7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이 그러니까 4, 9, 8, 7 또 여기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재개발될 곳들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인 미주는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한 군데 또 보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번에 요즘 정말 질문이 갑자기 늘어난 곳입니다. 응봉동에 있는 응봉역 일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딱 입지 보면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응봉역 있는데 지금 대림 1차가 이거예요. 지금 색깔 칠해놓는데. 자, 대림 1차. 2차도 있지만 1차. 응봉역 초역세권이고, 여기는 또 그 다음 정거장인 왕십리 GTX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 정말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왜냐? 여기 중랑천 있죠. 여기 서울숲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부교가 생기면 압구정까지 걸어서 가죠. 뭐 여기 지금 성수도 가깝죠. 왕십리 GTX에다가 금호, 옥수, 한강라인. 자, 얼추 봐도 정말 입지의 왕 같아 보이네요. 아,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에 지금 서울숲 아이파크라고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얘가 여기 위치를 가늠하는데 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가 30평대 새 것이 35억을 찍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마포에서 35억 찍은 곳이 있나요? 택도 없죠. 네. 자, 그러면 얘 얼마까지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대신에 약점도 있어요. 세대수가 조금 적어요. 한 700세대. 아까 다른 것들은 뭐 3000세대 막 그러는데, 그렇지만 입지가 중요하지 세대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묶어서 이제 산발적으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야 전체를 일단 나무를 봤으니까 숲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 나무와 숲을 한꺼번에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전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마포, 자, 성산 있는데 여기입니다. 자, 여기 성산 시형. 성산 시형의 장점으로는 일부 한강이 보일 수 있어요. 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한강 일부. 다 보인다면 성산 시형도 대단한 곳이죠. 두 번째는 대단지입니다. 정말 특대단지예요. 세 번째는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교통. 자, 한강에 가깝고, 한강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청량리 미주입니다. 청량리 미주의 장점은 뭐냐? 미주. 일단 얘는요, 교통의 왕이에요. 교통 요지. 여기 이길 곳이 없어요. 청량리. GTX도 2개나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변 시세도 높아요. 20억을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30평대가.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재개발하고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시너지. 아까 제가 4구역, 9구역, 7구역, 8구역 다 말해드렸죠? 자, 네. 그런 어떤 호재, 그리고 좀 주변 전체적으로 서부권에서 이제 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제 왕십리 바로 밑에 있는 응봉 여기입니다. 자, 응봉 대림 1차입니다. 얘 재건축에 얘도 다 셋 다 재건축이에요. 대림 1차. 자, 얘는 장점이 무조건 얘는 한강 조망이나 그 다음에 중랑천 조망 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조망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기는 호재가 정말 최고입니다. 호재가 많아요.
뭐 여기 서울숲 거기 삼표 리모컨부터 해갖고 여기 호재는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3등 안에 들 것 같은데요. 3등 안에. 그리고 압구정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자, 호재 많고 마지막 세 번째. 예,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한강조망 호재 많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건너서 자 주변에 재건축이 되고 새 아파트가 되면 입지가 최강이란 뜻이에요. 입지. 여기 입지는 사실상 성수나 한남보다는 밀리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옥수하고 맞먹고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답은 그냥 나왔어요. 어디가 지금 1등 같아요.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냥. 지금 시세는 비슷해요. 놀랍게. 지금 시세는요. 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응봉대림 1차예요. 응봉대림 1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평수가 큰 청량리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얘가 한 3, 4억이나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청량리 미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 전망 밝은 성산시형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 얘는 거의 큰 차이가 안 난다. 같거나 청량리가 낮다. 자, 이거 좀 이해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문의 주신 곳 세 곳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응봉 쪽을 가장 1순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호재도 좀 많고요. 입지도 좋고 한강 조망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에 문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66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워낙 비싸서 사당동에 있는 세양 그레이스빌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양시나 김포 쪽에 구분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문가님들 말씀처럼 강남이나 용산에 2억으로 재개발 시작하는 곳 갭 투자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좀 시세가 높다 보니까 대체제로 다른 부동산을 좀 투자하시려고 하시는데 다양하게 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소장님? 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사당입니다. 사당에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피. 자, 오피스텔 아파텔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김포는요 대략 여기가 많아요. 제일 끝자락 그 한강 신도시 이쪽에 김포 지식산업센터가 있네요. 그리고 물론 일산도 많습니다. 일산은 대략 좀 가까운 데 있다면 여기 한 이 정도 덕은지구라고 아주 위치 괜찮고 그 위에 성사동 원당 있는 데 있죠. 여기는 그냥 일산 지식센터 이렇게 할게요. 지식센터. 그리고 또 하나는 차라리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여기가 바로 노년 빌라죠. 재개발이 막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재개발 초기 빌라. 자, 이 세 곳 중에서 이 네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낫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먼저 아파트부터 볼게요. 아파트는 웬만하면 다 좋아요. 단 서울에 있고 대단지 위주로 잡아야 돼요. 굳이 따지면 300세대 미만은 X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도 잡으면 안 돼요.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파트는 긍정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빌라는 딱 뭐에 해당돼야겠어요? 당연히 빌라는 다세대라고도 하는데 재개발 시작 단계도 괜찮아요. 입지만 좋으면 시작 단계면 어때요? 자, 입지가 좋든 안 좋든 재개발에 재자도 아예 없는 곳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해요. 그냥 빌라는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지금 말씀하신 자 오피스텔, 자 상가, 그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토지. 그래 토지 좋은 줄 아는데 토지만큼 망조드는 거 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호텔도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도 하죠. 얘들은 다 나빠요.
또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아니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저기 지역주택조합 뭐 이런 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지적해 준 곳에서 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파세요. 빨리 파시라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5% 예외는 있는데 그 5%가 뭔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5%의 아주 바늘꽃만한 그렇다고 걔도 얼마나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95%는 아주 안 좋아요. 자, 일산도 던지세요. 이거는 강남에 있어도 파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던지시고 자 사당의 오피스텔 이거 강남에 있어도 파세요. 오피스텔은요 속 모양은 아파트하고 똑같을지 몰라도 자 아파트 100세대만 또 훨씬 안 좋아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아파트 300세대 미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피스텔은 500세대가 넘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오피스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상가는 망조입니다. 특히 구분상가. 자 예전처럼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접근했다가는 이제는 큰일 나요. 자 왜 안 좋은지 그러면 아파트만 잡으라고 왜 재개발 빌라만 잡으라고 하느냐. 왜 안 좋냐. 왜 안 좋을까요? 1번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 팔려요.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린다고요. 두 번째 안 올라요. 오르기는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안 올라. 세 번째 돈이 묶여갖고 다른 걸 못 사요. 차라리 현금 갖고 있으면 뭐라도 사는데 다 묶여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뭘 잡느냐. 여기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논현동 재개발이 아니라도 어느 동에 재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잡으세요. 자 아주 명쾌하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 접근하지 마세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강조해 주신 게 재개발 쪽을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상담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와 경매 이렇게 두 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경매 강의가 하루 차입니다. 경매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세미나가 그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설명은 먼저 저희가 세미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소장님? 그래요. 네. 일단은 세미나에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오신 분들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달라요. 벌써 세미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이 하시나 저 교수님이 하시나 뭐 비슷하겠지. 그렇죠.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죠. 그렇지만 다릅니다. 자 준비를 철저히 한 특강을 준비를 철저히 한 교수님한테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 아프다. 뭔가는 해야 하는데 정말로 나 돈 벌고 싶은데 정말 돈 벌고 싶은데 간절한데 내 머리로는 나오지 않는다 하신 분들 무조건 오세요. 자 1억에서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특강을 들어서 매물 추천도 받고 소개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부동산 또는 현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언제 갈아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이곳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1:1 상담 다 들어갑니다. 자 시간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해줘요.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자 그 특강 때 여러분들 아주 빛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경매는 이제 자막 나가듯이 자막 나가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듣기 잘했다. 대한민국의 최고 경매 강사가 가르치는 만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상입니다. 네, 특강 코스 잘 활용하셔서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